성공적인 업종 변경에 대한 걸 내가 알려줄 건데, 누군가는 이 3천만 원 가지고 배달 매장을 선택하는데, 누군가는 이 3천만 원 가지고 업종 변경을 선택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거를 알아보지 않고 실행을 해보지 않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된다고. 항상 돌파구는 있어. 대표님,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기존에 있던 매장에서 업종 변경을 하고 싶으신 점주님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실측은 한번 갔다 왔고, 최종적으로 또 문제가 없는지 이것저것 확인차 오늘 거기를 좀 갔다 오려고 해. 업종 변경에 관해서는 뭐 어떤 걸 주로 체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 변경이라는 게 매장의 지금 현 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뭐 그리고 주방 기물들도 뭐 쓰던 게 어떤 게 있는지, 겸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테이블도 사이즈에 따라서 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부에 있는 뭐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교체해서 되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볼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업종 변경이라고 하면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브랜드로 좀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 업종 변경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현장을 지금 가니까 가서 어떤 걸 좀 체크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여기 파미오스몰의 지금 업종 변경 사례를 보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그런 견적서까지 한번 싹 보여주면서, 실제로 배달 매장을 차리는 비용 정도로만도 진짜 오픈이 가능하거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게 되는지 그 실제 사례를 한번 가서 내가 알려줄게.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업종 변경을 할 매장이고,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일전에 이제 와봤을 때 실제로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업종 변경을 해서 가능할 것 같고, 여기는 내가 이제 상권 분석을 해봤을 때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눈에 띄는 장소기도 하고, 여기 근처에 이 바로 옆에 있는 우육탕면 집이라든지 식사 메뉴들 식당의 매출을 따봤을 때 월에 한 6, 7천을 지금 하고 있어 실제로.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 자체가 여기 상권에 안 맞으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여기 오픈을 하면 6, 7천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매장으로 탈바꿈이 될 것 같다. 들어가서 이제 업종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건드릴 거고 어떤 걸 할 거고, 그리고 그걸 변경을 했을 때 견적이 어느 정도가 나왔고,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배달 매장을 창업하는 비용만으로도 홀 매장을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 사례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들어가서 가보자. 어떤 거부터 이제 할지를 내가 이제 보면, 여기는 이제 외관이 전부 다 통유리로 돼 있어.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외관에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트지 정도만 바꾸고 간판만 변경을 하는 걸로 외관은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충분히 우리 거 배너라든지 이런 걸로 느낌을 다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보면은, 여기는 벌써 이제 약간 이런 나무 재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살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데 이제 벽체에 사실 병풍이나 우리 거 느낌을 내면 좋기는 한데, 그러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음식 사진들만 좀 교체를 해서 있던 거를 다 충분히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미 다 잘해놓은 것들은 살려서 우리 걸로 느낌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미 깔끔하고 이건 다 살릴 수가 있고, 테이블 정도는 이제 교체가 들어갈 것이고, 전등도 크게 이질감이 없고 이미 어느 정도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대로 이제 살려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데에 우리는 이제 정수기나 이런 걸 충분히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정수기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레이아웃만 바꿔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 오더를 썼는데 우리는 저 앞에 키오스크를 배치하고 배식구, 태식구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전략인 거거든. 그걸로만 바꾸면 오히려 매출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서 쓰면 돼. 만약에 신규로 한다고 하면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매장에 맞게끔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우리 배식구 쪽, 배식구 정도만 우리 거 사이즈에 맞게끔 손님들이 직접 이제 자율 배식, 자율 퇴식을 하는 구조니까 그것만 여기 앞에 목 작업만 하는 거 외에는 사실 크게 손볼 게 없어. 왜냐면 주방도 이미 그대로 있고, 주방도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집기나 기물들이 있어. 그런 거 전부 다 쓴다는 거지. 그리고 태식구까지 작업을 하면 좀 번잡스러워질 수가 있거든. 그건 이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배식구까지 하게 되면은 좀 일이 커져. 공사가 커지고 주방도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이동식 쟁반 트레이를 놔서 우리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꽂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걸로 대체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서도 벌써 공사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미 이 바 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키오스크를 두 대를 놔서 그 동선을 바꿔서 배식을 저기다 하고 태식은 여기다 하게끔 동선을 만들어서 할 거고, 여기 뭐 이런저런 이미 커피나 이런 거 팔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전기나 이런 걸 우리가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전기 증설 공사가 되어 있어서 전기 용량은 이미 충분한 상태. 미리 좀 계획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지. 주방 같은 경우도 다행히 우리가 이런 이제 2열 화구도 쓰는 게 있고 이런 바트 냉장고나 이런 것도 쓰고 식기세척기 이런 거 전부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살려서 가는 거야. 근데 다만 이 주방의 공간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를 이 안으로 이제 옮기고 여기에 일정 부분 동선을 만들어서 충분히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다 살려서 홀매장 창업할 수 있으면 무조건 홀매장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배달 매장을 하지 말고 홀매장을 하면서 배달을 서브로 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저는 돈이 없어요 라고. 근데 돈이 없어도 방법만 찾으면 충분히 많이 있다고. 내가 항상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권리금 영원으로도 특수한 상권에 있는 매장들을 인수해서 최소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사실 신규로 하려면 얼마 들었겠냐고 1억 원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권리금 영원에 바꿔서 우리가 아이템만 바꾸면 훨씬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종 변경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를 이제 업종 변경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이 정도가 나왔고, 주방 기물이라든지 뭐 트레이라든지 그릇 이런 거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나왔고, 가구는 교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가구 비용은 이 정도가 나왔고, 그냥 다 합해봐야 3천만 원이 안 들어갔어. 우리 배달 매장만 하는데도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권리금 영원에 내가 주울 수 있는 매장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업종 변경하는데 3천도 안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이 근처에 있는 상가들에 대한 매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권 분석을 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충분히 한 5천 정도의 매출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이 3천만 원이 배달 매장을 해서 개고생해서 아무 돈도 안 남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영업시간도 더 길게 가져가면서,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 3천만 원이 영업시간도 더 적게 가져가면서 충분한 수익 구조가 나오고, 심지어 잘 운영하는 사람은 오토 매장으로도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똑같은 3천만 원을 썼는데 누군가는 폐업의 길 혹은 아무리 내가 일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매장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발품을 팔아서 이런 매장을 확보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3천만 원 들어가면 그 수익 회수하는데 3-4달이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그리고 추후에는 매장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권리금까지도 받고 정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내 매장 항상 내 채널에서 얘기했잖아. 나는 권리금 영원에 거기를 얻었었기 때문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비용들은 전부 다 회수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배달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돈이 없다 라고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러한 사례들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라는 걸 내가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적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항상 돌파구는 있어. 내가 그거를 알아보지 않고 실행을 해보지 않고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된다고. 이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실제로 업종 변경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고 보면 되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 볼게. 일단 당연히 상권이 중요하겠지. 뭐 배우 세대는 어떻고, 여기 오피스 상권인지 주거 상권인지 뭐 혹은 학원가 상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타겟이 내 아이템이랑 맞는지, 이게 일단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내 아이템과 이제 유사하거나 그런 매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매장들의 매출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자리가 더 좋다든지 우리 아이템이 더 경쟁력이 있다든지 이러기만 하면 매출은 거의 웬만하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권 파악을 대략적으로 끝낼 수가 있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고. 그 툴들을 이용하고 직접 현장을 나와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월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동종업계에 있는 매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고 거기 월세가 얼마인지는 파악만 해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동산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 그것들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월세 수준이 합당한지, 그리고 이 정도 매출이 나왔을 때 이 정도 월세를 내가 감당이 가능할지 파악하고, 그리고 권리금은 어느 정도인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지. 인테리어 할 때는 신규로 하면 한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 권리금이 한 2천인데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막 많이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한 4-5천 정도 비용으로 신규 창업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뭐 전기 증설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가스공사, 인입공사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냉난방기가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그런 비용들은 다 절감 요소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방에 있는 동선들이 내 매장 아이템을 했을 때 크게 혼동이 없는지, 그리고 그 주방 배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다 활용이 가능한지, 그러면 벌써 그 주방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이브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인수를 할 때 필요 없는 것들은 내가 당근으로 팔고 거기에만 새로운 것들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비용 절감을 하는 거를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렌탈로 뭐 하는 것들이 있어. 막 테이블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도양수를 할 때 사장님이 다 가져가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만 잘 딜을 하면 우리가 뭐 부담하는 거 없이
없이도 바로바로 비용을 더 절감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운이 좋거나 발품을 많이 팔아서 괜찮은 상가를 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3천만 원으로 배달 매장을 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로 가는 거고, 누군가는 그 3천만 원으로 업종 변경을 선택을 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아는 만큼 또 보이는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매번 얘기를 하지만 배달 매장 하지 말고 홀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실제로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